안녕하세요. 닥터꼬집입니다. 저희 병원엔 요새는 뭔가 밀려왔던 숙제처럼 치과 치료를 굉장히 미루다가 참다가 이제는 정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밥도 못 먹겠고 너무 아프고 무섭기는 한데 아무 치과나 가기는 그렇고 뭔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많이들 찾아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은 조금 제가 이제 이 환자분들이 어떻게 이 치아가 이렇게까지 됐을까? 아니면 이 환자분이 어느 정도까지 치료를 받기를 원하시나?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참 이런 환자분들 보면 한편으론 감사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 치아로 어떻게 식사를 하며 살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고 그리고 얼마나 치과가 무서우셨으면 이렇게 참았을까 이런 생각들도 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뭔가 치과 치료를 받아야는 되는데 뭔가 무섭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돈도 많이 들 것 같고 해서 계속 미루시다가 저희 병원을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어금니에 뭔가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환자셨는데 제가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임플란트를 해드렸는지를 보면서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금니가 많이 썩고 부었어요. 빠진 치아 자리로 어금니가 앞으로 많이 기울었어요. 라고 이제 오셨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과연 맨 처음 이제 오시게 되면, 이 환자분이 이쪽 오른쪽도 치아가, 이쪽 치아가 이제 빠지게 되면서 이 뒤에 있는 치아가 이렇게 쓰러졌고, 그리고 이 치아도 거의 썩어서 머리가 없을 정도이고, 이쪽 부분도 치아 어금니 부분이 썩어서 없다 보니까 식사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식사가 음식을 한쪽은 식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식사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셨고 이제 작은 어금니로 이제 부드러운 음식 말랑말랑한 음식을 오물오물 씹어서 넘기고 있는 상태셨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이런 환자분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제 뭐 치과 비용적인 것보다도 이런 분들은 대부분의 특징은 치과 공포증이 굉장히 큰 거예요. 치과 공포증. 그래서 이 치과 공포증이라는 거는 솔직히 이제 치과를 안 무서워하시는 분은 정말 없는 것 같고 치과는 되게 무서운 공간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부모님들 애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한테도 저희 병원에 이제 가끔씩 소아 환자들이 오는데 치과 치료를 받을 때 치과에 대한 첫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치과는 뭔가 무서운 곳이고 아픈 곳이고 싫은 곳이고 뭔가 이런 거에 대한 이미지가 심어져 버리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치과 공포증이 생기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제대로 된 뭔가 적절한 시점에 치과를 가지 않기 시작하면 그 아이의 인생은 정말 힘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되게 이제 주의를 하게끔 그리고 이왕이면은 소아치과에 가서 좀 애들을 좀 이렇게 달래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친절한 주치의 선생님을 좀 찾으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근데 이 환자분은 어쨌든 치과 공포증이 있으셔서 이제 오셨는데 이런 분들이 오시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거예요. 이번 기회에 뭔가 전체적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아픈 곳, 통증이 있는 곳만 일단 해결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고요. 치과 치료를 할 때 완성도를 어디까지 목표로 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치료할 것들이 많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최소한의 치료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한 대화를 나누시고 환자분이 어디를 정말 원하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 이제 옵션을 여러 가지로 해서 들어보시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환자분은 전체적으로 그냥 식사를 잘 할 수 있고 앞으로 저희 병원에서 치아 관리를 좀 꾸준히 하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잇몸 치료는 당연히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어금니 쪽에는 식사를 못 하시기 때문에 이제 임플란트 또는 틀니를 써야 되는데 아직은 젊고 살아갈 날이 많기 때문에 임플란트로 하기로 당연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 아래를 먼저 보면 이게 이제 작은 어금니고 이 자리에 원래는 커다란 큰 어금니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빠짐으로 인해서 뒤에 치아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니까지도 이렇게 해서 뭔가 버텼었는데 이제 사랑니 머리도 날아가 버리고 이 치아도 신경치료를 했지만 크라운은 안에서 이제 날아가서 깨져 버리고 왼쪽 아래도 이 치아 자리에 머리가 이제 깨지고
이 치아는 뿌리가 굉장히 짧은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를 하기로 계획을 했는데요. 먼저 이 환자분께는 이쪽을 먼저 만들어 드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감사한 거는 이 맨 끝에 있는 치아가 그나마 버텨주고 있어서 어금니 교합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게 이제 좋은 점이에요. 어금니 교합이. 치아 하나는 버텨주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 치아까지도 만약에 썩고 없어졌다고 하면 이 환자분은 앞니 쪽이나 작은 어금니 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서 이것도 완전히 박살난 상태에서 오셨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이제 전체 다 뽑고 전체 임플란트로 가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이 치아 하나가 잘 버텨주고 있어서 그냥 교합 평면을 재설정을 안 해주고 이 교합 높이에 맞춰서 임플란트를 하기로 진행을 계획을 했고, 지금 여기도 너무 많이 흔들리고 오래 못 쓸 것 같아서 임플란트를 이 자리 이제 2개 하기로 했고, 이 자리도 이거를 다 뽑고 이 앞에 거는 그냥 일단 유지하고 이쪽으로 이제 2개를 하기로 계획을 했어요. 이쪽도 아마 뿌리가 짧아서 아마 발치를 하고 그냥 큰 어금니 2개를 만들어 드리기로 했고, 위쪽 부분도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여기도 임플란트를 하기로 계획을 하고, 나머지 치아는 잇몸 치료를 하면서 저희랑 최대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왼쪽 아래 같은 경우에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이 윗부분에 연결하는 2차 수술까지도 한꺼번에 진행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자리에 이제 치아들, 다른 데들은 이제 잇몸 청소를 깨끗이 잇몸을 연김에 해줬고, 이 자리 임플란트 하나, 이 자리 임플란트 하나, 이 2개가 이렇게 평행하게 들어가 줘야 나중에 임플란트 보철물을 했을 때 결과가 훨씬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대편 아래도 뽑으면서 임플란트를 이렇게 2개를 해 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임플란트 보철물 결과를 보면 이 자리에 이렇게 임플란트 2개 들어갔고, 이 자리에 임플란트 2개 들어갔고, 이 자리에 임플란트 하나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보철물의 형태를 보게 되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런 부위보다, 항상 제가 임플란트 보철물의 결과를 보면 원래 자연 치아의 배열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게 가급적이면 원래의 치아 모양을 복원을 해주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임플란트는 그 중간에 맞춰서, 센터에 맞춰서 이제 심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 그래서 이제 이 임플란트들이 이 배열에서 벗어나지 않게 잘 심어졌고, 그리고 여기에 음식물이 끼지 않게끔 보철물 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일단은 모양도 보기에도 좋지만, 보기 좋은 거는 어디까지나 심미적인 거고, 보기 좋은 것보다 이런 어금니 쪽 구치부 임플란트를 할 때는 음식물이 안 끼는지, 교합이 괜찮은지, 음식물이 잘 씹히는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싱을 둔 거고, 이 위쪽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 자리에 뽑고 임플란트를 해서 굉장히 이쪽 부분이 예뻐졌죠. 이쪽도 임플란트고. 그래서 이제 앞니 쪽 같은 경우에도 이 보철물의 형태가 좋지는 않고 예쁘진 않은데, 일단은 환자분은 지금 식사를 굉장히 이제 잘 할 수가 있어요. 식사를 양쪽 다 못 하시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또 속이 다 망가져요. 위장관이 무너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치아의 어금니가 양쪽 다 식사가 잘 안 돼서 꽉꽉꽉꽉 씹지를 못하시는 분들은 치아를 복원하는데 굉장히 투자를 먼저 하셔야 되세요. 그러면서 음식을 잘 씹어 넘겨야지만이 이 안쪽에 있는 위장관이 편안하고 컨디션이 좋아지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치아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치아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환자분들이 치아 공포증이 있거나 치과 공포증이 있거나 여러 개의 임플란트가 어금니 쪽에 해야 되시는 분들은 한번 마음을 먹으셔야죠.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대로 된 치료를, 제대로 된 치과사를 만나서 그 분이랑 어떻게 보면 한번 임플란트를 심으면 임플란트 심은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치과사를 만나셔야지만 좀 어떻게 보면 남은 인생을 좀 편안하게 치과 치료를 받으시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꼬집 치과 DM 좋아요, 구독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